네, 오늘의 굿닥터 우리 가족의 허리 건강 지킴이 이종민 원장님과 함께합니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자, 예전에는 허리병을 그냥 나이병이다 이런 말씀들 많이 하셨어요. 그냥 나이 네. 들면 누구나 허리가 아플 수 있다 이런 이야기들 많이 하셨는데 요즘 병원에 가신 분들 보면 또 그렇지만 않은 것 같아요. 젊은 분들도 많이 가시더라고요. 네, 최근 들어서 이제 젊으신 분들도 허리 때문에 이제 고생을 많이 하시는데 이렇게 최근 들어서 이제 허리 질환 평균 연령대가 낮아지는 이유로 대표적으로는 이제 최근 들어서 이제 스마트폰 같은 게 많이 발달되면서 저희가 이제 스마트폰을 사용하게 되면은 자세가 많이 올바른 자세가 아니기 때문에 이것 때문에 통증이 있는 경우도 많고 또 최근은 이제 사무직들이 많으시기 때문에 장시간 오랫동안 앉아 계십니다. 근데 오랫동안 앉아 있게 되면은 그냥 서 있을 때보다 이제 허리 쪽 디스크 쪽에 가는 하중이 한 3배 정도 올라가게 됨으로써 네. 오래 앉아 있음으로써 디스크나 이런 데 무리가 가게 되고 이렇게 디스크가 진행되고 또 협착증까지 더 빨리 오시게 되는 경향이 있습니다. 네, 그래서 이제 뭐 젊다고 해서 나는 허리 질환으로부터 좀 안전하다 이런 생각은 좀 안 하시는 게 좋을 것 같은 생각이 들고 일단 좀 신호가 왔을 때는 빠르게 병원에 가서 한번 진단을 받아보시는 게 도움이 될 수 있을 것 같은데요. 허리 통증도 좀 다양한 것 같아요. 그래서 허리 통증 중에서도 이런 통증은 가볍게 여겨서는 안 된다 하는 통증 있을까요? 네, 그래서 허리 질환의 이제 대표적인 질환이라고 할 수 있는 디스크와 협착증의 증상에 대해서 설명드려 보면은 이 두 질환 모두 결국에는 허리 쪽에 신경이 눌리면서 발생하는 질환이기 때문에 네. 처음에는 이제 허리가 아픕니다. 근데 이게 병이 더 진행되게 되면은 뒤쪽에 있는 신경이 허리에만 국한된 게 아니라 다리 쪽으로 내려가는 신경이기 때문에 허리 엉치는 점점 안 아파지다가 뭐 허벅지 종아리가 아프신 분들도 계시고 뭐 종아리가 뭐 터질 것 같이 아프고 발이 시리고 이렇게 다양하게 다리 쪽 증상을 호소하시는 분들이 계신데 이런 증상들 자체는 이제 저희가 치료를 해드려야 되는 대상이긴 하지만은 한편으로는 이제 병이 더 진행됐다고 알려주는 신호거든요. 그래서 이런 신호가 나타났을 때 진단을 받으시고 치료를 받는 게 가장 중요하겠다 말씀드릴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근데 이때를 놓치고 병이 좀 방치가 되게 되면은 신경이 눌리는 거에서 그치는 게 아니라 신경 변성이 일어나게 되는데 그렇게 되면은 이제 근력 자체가 떨어질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대표적으로는 뭐 까치발이 안 된다거나 엄지발가락에 힘이 없다거나 아니면 한쪽 다리에 근육이 빠지면서 한쪽 다리가 얇아지는 경우가 있는데 이런 경우는 이제 조금은 치료 시기를 놓친 감이 있습니다. 그래서 대부분의 경우는 반드시 수술적 치료가 필요한 경우가 많고 수술적 치료를 한다고 하더라도 어느 정도 후유증이 남을 수도 있고 후유증 없이 치료된다고 하더라도 회복 기간이 이제 굉장히 길어질 수가 있기 때문에 여기까지 병을 방치하지 마시고 다리 쪽에 신호가 왔을 때 치료를 받는 게 중요하겠다 말씀드릴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네, 그래서 증상들을 살펴보니까 일단 허리에서 통증이 시작됐다가 이게 물이 흐르는 것처럼 다리 쪽으로도 이제 통증이 좀 내려간다라고 말씀을 해주셨는데 증상들이 굉장히 다양합니다. 그럼 지금부터는 이제 치료 방법 좀 알아봐야 될 텐데요. 치료 방법도 요즘 정말 다양해졌죠. 네. 그래서 척추 치료의 이제 안전한 치료 과정에 대해서 설명드려 보면은 크게 나눠 보면은 결국엔 이제 비수술적 치료와 수술적 치료로 나눠 볼 수가 있을 것 같아요. 근데 최근 들어서 이제 척추 치료, 특히 비수술적 치료가 많이 발전해 옴에 따라서 기존에 이제 고전적으로 해오던 뭐 약물 치료, 물리 치료, 그리고 뭐 주사 치료 외에도 최근에는 뭐 신경 성형술이라던가 뭐 풍성 확장술 같은 시술이 많이 발전됐습니다. 그래서 척추 환자분이 10분 계신다고 하면은 뭐 8분, 9분 정도는 이런 수술적 치료 없이 비수술적 치료만으로도 충분히 치료가 가능한 상황입니다. 근데 이제 해결이 안 되시는 한두 분들이 계시죠. 그래서 이런 분들은 이제 다음 치료로 넘어가야 되는데 네. 다음 치료라고 하면은 이제 수술적 치료인데 이 수술적 치료라고 하면 이제 많은 분들이 허리에다가 나사못을 넣고 또 이제 인공뼈를 넣어서 붙여주는 척추 유압술을 많이 생각하시는데 물론 이 척추 유압 수술이 절대로 나쁜 수술은 아니고 꼭 필요하신 분들이 시행 받으시면은 삶의 질이 한 단계 올라갈 수 있는 좋은 수술이긴 하지만은 네. 아무래도 시행받는 입장에서 절개도 좀 크게 들어갔고 몸 안에 보형물이 들어가는 수술에 대해서 거부감을 가지고 계신 분들이 굉장히 많습니다. 음. 그래서
이 치료를 꺼려 하시다 보니까 결국에는 이제 효과가 좀 떨어지고 효과가 없는 비수적 치료를 반복하시는 분들이 계신데, 이렇게 효과가 없는 비수적 치료를 반복하다 보면은 오히려 허리뼈와 신경 자체에 악영향을 줄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분들을 위해서 이제 개발된 게 단일공 내시경이라는 간단한 이제 수술적 치료가 있으니까 요거에 대해서 한번 설명드려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그래서 예전처럼 비수술적인 방법을 했다가 효과가 없다고 해서 바로 수술로 넘어가진 않는다는 말씀이네요. 네. 그래서 이 단일공 내시경을 기존의 이제 척추 수술과 비교하게 되면은 기존의 이제 척추 유합 수술 같은 경우는 결국에 이제 척추 유합 수술하는 이유 자체가 뒤쪽에 있는 허리 신경이 눌려서 수술을 한다고 했잖아요. 네. 근데 척추 신경 같은 경우는 이제 뒤쪽에 있는 척추뼈와 근육에 의해서 보호되어져 있습니다. 근데 이 신경을 보기 위해서는 어쩔 수 없이 그 보호하고 있는 근육을 뼈에서부터 박리를 해주고 뒤쪽에 있는 뼈를 좀 제거를 해줘서 이제 신경을 풀어줬거든요. 근데 이렇게 해주게 되면은 뒤쪽에 손상이 크다 보니까 척추가 흔들리는 척추 불안전증 같은 게 생길 수가 있어요. 그래서 그거를 방지하기 위해서 나사못을 넣어주고 그 척추체와 척추체 사이에 인공뼈를 넣어주는 수술을 해왔습니다. 기존의 수술에는. 근데 단일공 내시경 같은 경우는 이런 과정을 거치지 않고 신경이 눌리는 부위만 터주기 위해서 한 0.7cm 정도 조그마한 구멍을 뚫어주고 그 구멍을 통해서 이제 내시경 카메라를 넣어주는 거예요. 그래서 내시경 카메라 넣어서 신경이 눌리고 있는 부위를 이제 카메라로 보면서 눌리는 원인을 제거를 해주는 거죠. 뭐 원인은 다양하게 있을 수가 있지만은 뭐 디스크가 될 수도 있고 뒤쪽에 두꺼워진 인대가 될 수도 있는데 고기 부위만 제거를 해주고 뒤쪽에 정상적인 조직의 손상을 최소화하는 이런 장점이 있는 치료법이다 네. 말씀드릴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그렇군요. 그래서 예전에는 뭐 절개를 할 수밖에 없었던 원인이 있었잖아요. 일단 들여다 봐야 되기 때문에. 하지만 최근에는 이런 내시경이 그 방법을 좀 대신함으로 인해서 수술이 필요한 환자들도 아주 작은 구멍만으로도 이렇게 시술이 이루어지고 있다, 치료가 이루어졌다라고 생각을 해보시면 될 수 있을 것 같은데요. 단일공 내시경 가지고 있는 여러 가지 특징들 많을 것 같습니다. 하나씩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단일공 내시경이라고 하면은 디스크와 협착증을 치료하는 치료법 중에 가장 최소 침습 치료라고 말씀드릴 수가 있는데, 이게 왜 최소 침습 치료냐 이렇게 물어보시면은 이게 내시경 화면에 나오다시피 내시경 이제 직경을 보게 되면은 0.7cm 정도밖에 되지가 않습니다. 네. 그 안에 이제 수술 기구가 왔다 갔다 할 수 있는 구멍이랑 그리고 카메라 렌즈가 같이 있어서 요 정도 직경만 있게 되면은 치료가 가능하기 때문에 최소 침습 치료이고, 이게 뭐 디스크나 협착증 환자분들은 당연히 치료가 가능하시고 전방전이증 같은 경우도 심하지 않은 경우는 단일공 내시경으로 치료가 가능하기 때문에 대부분의 척추 질환 환자에서 적용이 가능하다 말씀드릴 수가 있겠습니다. 네. 그래서 기존의 치료와 좀 비교를 해보게 되면은 기존 수술 같은 경우는 어쩔 수 없이 이제 신경을 보기 위해서 뒤쪽에 절개도 들어가고 그다음에 그 뒤쪽에 있는 근육이나 인대 손상이 컸는데, 이 단일공 내시경은 말씀드렸다시피 0.7cm 정도 조그마한 구멍을 통해서 근육과 인대를 비켜서 들어가기 때문에 뒤쪽에 손상이 거의 없는 장점이 있고, 또 최근에 카메라가 굉장히 발전되어 왔기 때문에 이 고화질 해상도의 카메라로 신경 눌리는 데를 확인하면서 수술해서 신경 손상과 같은 부작용에 대한 걱정을 거의 하실 필요가 없는 장점을 갖고 있다 말씀드릴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네, 좋습니다. 최소 침습 단일공 내시경 치료법에 대해서 쭉 소개를 해주셨고요. 단일공 내시경은 다양한 척추 질환의 치료법 중에 하나라는 점 꼭 기억해 주시고, 모든 치료는 정확한 진단 후에 환자의 증상과 상태에 맞게 적당하게 선택을 해야 된다는 점 꼭 명심해 주시기 바랍니다. 자, 저희 이종미 원장과 함께하고 있습니다. 허리 통증을 다스릴 수 있는 다양한 치료법 알아보고 있고요. 방송 보시면서 혹시 고민이나 궁금한 점 있으시다면 02-6677-0012번, 02-6677-0012번으로 전화 주시면 되겠고요.
직접 전화 연결이 좀 부담스럽다 하시는 분들은 사연만 남겨주셔도 상담 도와드리니까요. 부담 갖지 마시고 빠르게 전화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지금 많은 분들이 벌써 전화를 많이 주고 계세요. 접수 상황 잠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60대 여성분이 전화를 주셨어요. 주부라고 하셨고 허리 통증은 없고 다리가 저립니다. 최근에 디스크 협착증 진단을 받으셨고 현재 주사 치료를 하고 계신데 일단 조금 완화되진 않고 계속해서 좀 힘드시기 때문에 전화를 주시지 않았을까 싶어요. 그래서 지금 봤을 때는 이제 60대시고 협착증이 좀 있으셨던 상황이신데 거기서 디스크가 악화되면서 최근에 증상이 좀 심해지신 것 같아요. 근데 증상 자체가 허리 통증보다는 다리 쪽 저림 게 주된 증상이신데 이 다리 쪽으로 내려가는 신경 부위가 디스크에서 좀 많이 눌리는 상황인 것 같아요. 근데 이런 경우에 이제 뭐 주사 치료를 했는데도 효과가 없다고 하면은 이 눌린 게 눌리면서 주변에 염증 찌꺼기 때문에 이제 통증이 악화되는 경우도 많은데 이 눌리는 것 자체가 호전이 안 되면은 이제 해결이 안 되는 경우가 많거든요. 그래서 이렇게 비수적 치료를 반복을 하시다가 더 나빠질 수가 있기 때문에 이거를 한 두세 번 정도 했는데도 효과가 없으시면은 근본적으로 해결해 줄 수 있는 치료를 받으시는 게 좋을 것 같아요. 그래서 네. 근본적으로 뭐 큰 수술 아니라도 간단한 수술로 튀어나온 디스크만 제거해주는 치료가 가능하니까 이게 가능한지 한번 평가를 받아보시고 치료를 받는 거를 추천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좋습니다. 자, 저희 상담 도와드린 내용 참고하셔서 치료 계획 잘 세워보셨으면 좋겠습니다. 다음 사연 또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번에는 40대 남성분이시고 자영업에 종사하고 계시다고 하셨어요. 박스를 옮긴 후부터 허리 중간 지점이 당기고 아픕니다. 라고 하셨고 마사지, 파스, 아직 병원 안 가신 것 같거든요. 자, 어떤 식으로 좀 치료하면 좋을지 상담을 좀 들어볼게요. 네, 지금 상담 보내주신 분처럼 뭐 무거운 물건 들거나 일을 심하게 하신 다음에 허리 통증이 이제 갑자기 생기시는 분들이 계신데 이런 분들 같은 경우 이제 10분 계시면 이제 9분 정도는 이제 대부분 이제 그쪽 허리 주변에 염자랑 근육 쪽이 근육 염자랑 인대 염자가 생기는 대부분이거든요. 근데 이런 경우는 이제 마사지나 파스를 하면은 뭐 호전되는 경우도 많은데 이렇게 이런 경우에 통증이 보통 2주 이상 가지는 않아요. 그래서 네. 2주 이상 지속되시거나 아니면은 이제 허리만 아픈 게 아니라 다리 쪽까지 이제 통증이 좀 생긴다 하면은 그때는 거의 90% 이상은 디스크 쪽에 문제가 생긴 경우가 많습니다. 그래서 일단은 지금 마사지랑 파스를 하셨는데도 별로 호전이 되지 않으셔서 아마 연락을 주신 것 같은데 이런 경우는 이제 허리 쪽에 말씀드린 것처럼 디스크에 이상이 없는지 한번 병원에 가셔서 검사를 한번 해보시는 게 좋고 조기에 잡는 게 가장 중요하니까 초기 치료를 받는 거를 추천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좋습니다. 지금 일단 좀 진단을 받아보시고 정밀 검사를 해보셔도 좋을 것 같다라고 말씀해 주셨으니까요. 이 부분 참고하셔서 치료 잘 받아보셨으면 좋겠습니다. 계속해서 상담 전화는 활짝 열려 있습니다. 02-6677-0012번, 02-6677-0012번으로 전화 주시면 되겠고요. 다양한 증상과 궁금증 물어봐주고 계시고 전화상이다 보니까 저희가 정확한 진단을 내려드리는 데는 어느 정도 한계가 존재할 수 있다는 점 말씀을 드립니다. 가까운 병원에 내원하셔서 전문의의 정확한 진단 후에 치료를 시작하시 보셨으면 좋겠고요. 실시간 시청자 상담은 생방송 도중에만 가능합니다. 자, 저희가 단일공 내시경 치료에 대해서 좀 알아보고 있었는데 최소 침습이기 때문에 주변 조직에 뭐 손상을 거의 주지 않고 치료가 가능하다라고 말씀하셨는데 이 외에도 있을 수 있는 여러 가지 특장점들이 있을 것 같아요. 그래서 단일공 내시경의 특징에 대해서 설명드려 보면은 수술이라고 하면은 이제 마취에 대한 부담감이 없을 수가 없는데 일단은 이제 이게 최소 침습 수술이다 보니까 전신 마취나 이런 게 필요 없습니다. 그래서 허리 밑으로만 마취라는 부부 마취로 충분히 치료가 가능한 장점을 갖고 있고 그다음에 절개 자체도 굉장히 작고 최소 침습 치료다 보니까 피가 거의 나지가 않습니다. 그래서 수혈할 필요가 없어서 수혈에 대한 부담감도 없다 이런 장점이 있고요. 그다음에 이제 내시경 수술 같은 경우에는 시야를 확보하기 위해서 이제 계속 물이 들어갔다 나와야 되거든요. 그래서 그 치료하는 시야 부위를 계속 씻어내주기 때문에 감염에 대한 위험성이 없는 큰 장점을 갖고 있습니다. 그리고 뒤쪽에 정상 조직의 손상이 적기 때문에
회복이 굉장히 빨라서 보통 치료를 받으시고 4시간 정도만 누워 계시면은 보행이 가능하셔서 보통 치료 받으시고 다음 날이나 그 다음 날 퇴원하는 큰 장점을 갖고 있고요. 이렇게 하는데도 이제 치료 시간 자체도 짧고 이렇게 하지만 근본적으로 이 신경이 눌리는 이유, 그래서 뭐 디스크라든지 인대 아니면 뼈에서 눌리는 거를 내시경 카메라로 직접적으로 보고 그 부분을 제거해 주기 때문에 척추의 근본적인 구조적인 개선이 가능한 치료법이기 때문에 뭐 염증 찌꺼기만 씻어내 주는 시술이나 이런 거에 비해서 치료 성공률이 굉장히 높다 말씀드릴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네. 이런 치료를 받고 나서 일상생활, 이제 정상적인 생활로 복귀하기까지는 어느 정도 걸리나 이런 부분도 궁금하실 것 같은데요. 네, 그래서 보통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입원 기간은 1박 2일 아니면 2박 3일 정도면 가능하시고요. 완전히 일상으로 돌아가시는 건 보통 퇴원하시면 일상생활은 다 가능하시고 대신에 이제 뭐 무거운 물건 들거나 육체적인 활동 같은 경우는 뭐 한 2주에서 한 달 정도는 좀 조심해 주시면 된다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네. 이게 치료 시간도 이제 뭐 짧고 회복도 빠르기 때문에 좀 어르신들이 받기에도 무리가 없지 않을까 싶은데요. 네. 어떤가요? 말씀드렸다시피 이제 정상적인 조직에 손상이 거의 없기 때문에 어르신들이 받기에도 충분히 가능한 치료법이고 이런 단일경 내시경을 치료를 좀 고려해 보시면 좋겠다 생각되시는 분들에 대해 설명드려 보면은 일단은 이제 시술을 여러 번 받았는데도 효과가 없으면 이제 다음 치료로 넘어가야 되는데 그 치료는 이제 수술적 치료인데 그 중에서도 가장 최소 침습 치료인 단일공 내시경을 먼저 고려해 보는 게 좋겠다 말씀드릴 수가 있을 것 같고요. 이제 수술을 받아야 되는데 뭐 절개가 큰 수술이라던가 아니면 뒤쪽에 보형물을 넣어야 되는 수술을 받아야 된다 얘기 들었는데 이런 수술이 좀 꺼려지시는 분들은 뭐 최소 침습 치료인 단일공 내시경을 한번 고려해 보면 좋겠다 말씀드릴 수가 있을 것 같고요. 그다음에 이제 이 단일공 내시경 같은 경우는 뒤쪽에 인대랑 근육의 손상이 거의 없는 큰 장점을 갖고 있다고 말씀드렸는데 이런 근육 자체를 치료를 받고 나서 운동을 열심히 해서 강화시켜 주시면은 원래 뭐 나사못을 넣어서 잡아줘야 될 정도의 그런 병변도 근육이 강화되면은 얘네가 잡아줄 수가 있거든요. 그래서 이 치료를 받고 이제 운동에 대한 의지가 확고하신 분들이 보통 치료 후에도 예후가 좋기 때문에 운동에 하겠다 하시는 분들은 좀 고려를 해보시면 될 것 같고 마지막으로 최근 들어서 이제 척추 치료 자체가 계속 이제 최수침습으로 가는 이유 자체가 저희 사회가 고령화됨에 따라서 척추 환자분들이 굉장히 이제 나이도 많아지시고 나이가 많아지시니까 어쩔 수 없이 이제 여러 가지 만성 질환이 동반되신 분들이 많은데 네. 이런 분들이 이제 큰 수술적 치료를 받기에는 좀 전신 컨디션이 못 받쳐주는 경우가 많거든요. 그렇죠. 네. 그래서 이런 분들을 위해서 점점 치료도 최소 침습으로 가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그렇기 때문에 고령이거나 만성 질환이 있으신 분들도 충분히 시행받을 수 있는 치료이기 때문에 이런 분들도 단일공 내시경을 고려해 보시면 좋겠다 네. 말씀드릴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좋습니다. 단일경, 내시경 치료에 대해서 쭉 살펴봤고요. 환자들마다 치료 효과는 조금씩 다를 수가 있겠습니다. 단일공, 내시경은 다양한 척추질환 치료법 중에 하나라는 점 꼭 기억해 주시고요. 모든 치료는 정확한 진단 후에 또 전문의의 진단 후에 환자의 증상과 상태에 맞춰서 적절하게 선택을 해야 된다는 점 꼭 기억해 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은 지금 우리 가족 건강 지킴이 굿닥터와 함께하는 건강 매거진 시청하고 계십니다. 알쏭달쏭 건강상식 고민하지 마세요. 건강 매거진 굿닥터가 1대1로 상담해 드립니다. 02-6677-0012번으로 문의하시면 되는데요. 생방송이 진행되는 동안에만 굿닥터와 상담을 도와드리니까요. 02-6677-0012번으로 지금 바로 전화 주세요. 유튜브에서 실시간 방송 시청과 다시 보기 시청이 가능합니다. 유튜브에서 건강의 환경을 검색하시면 되는데요. 알짜 건강정보 본방송도 아쉽게 놓친 다시 보기 방송도 이제 유튜브에서 즐겨보세요. 유튜브 검색창 건강엔 환경입니다.
네, 여러분은 지금 우리 가족 건강지킴이 부탁터와 함께하는 건강 매거진 함께하고 계십니다. 다양한 의료 정보와 함께 방송이 진행되는 동안 건강 상담도 가능한 시간이거든요. 건강 매거진은 유튜브에서도 다시 보기 가능합니다. 유튜브에서 건강의 nan경 검색하시고 많이 찾아와 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자, 그럼 지금부터는 비교적 예후가 좋았던 사례들 하나씩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첫 번째 사례부터 좀 소개해 주실까요? 네, 이번에는 이제 72세 여자 환자분이셨는데요. 처음에 이제 허리가 좀 아프시다가 양쪽 엉치 쪽으로 불편하셨어요. 근데 이게 점점 타고 내려가더니 허벅지부터 종아리, 그다음에 발바닥까지 굉장히 저리고 아프셨고, 그리고 걷다 보면은 이제 종아리가 점점 막 터질 것 같은 증상 때문에 오래 걷지 못하시고, 그러다 좀 쉬시면은 좀 괜찮아지고 이런 증상이 반복됐습니다. 네. 그래서 이 증상에 대해서 이제 다른 병원에서 이제 주사 치료를 받았는데, 주사 치료를 받으시면은 이제 저리고 아픈 게 한 일주일 정도 괜찮다가 그 후에는 다시 아프고 이런 게 반복되셨어요. 그래서 주사 치료 같은 경우는 이제 항상 말씀드리지만은 주사를 맞았을 때 효과가 좀 중요하거든요. 그래서 이걸 맞아서 괜찮은 기간이 한 뭐 두세 달 이상 간다 하면은 이때는 이제 주사 치료를 좀 고려해 보실 수 있는 상황인데, 주사를 맞고서 이 증상 호전된 정도가 일주일 이상 가지 않는다 하시면은 그때는 이제 주사 치료만으로는 해결이 좀 힘드신 상황인 거였어요. 그래서 이제 내원하셔서 이제 MRI 찍어봤더니 보시게 되면은 제 앞쪽에 이렇게 네모나게 보이는 게 척추뼈고, 그다음에 뒤쪽에 있는 이게 이제 신경 길이인데, 신경 길이 잘 내려오다가 4번, 5번이랑 5번, 6번 쪽에서 뒤쪽에 황색인대도 두꺼워져 있고, 네. 앞쪽에 디스크도 좀 눌리고 있어서 그러네요. 두 분절에서 이제 협착증이 좀 심하게 있었습니다. 그래서 요거를 해결해 주기 위해서 단위공 내시경을 시행했고, 네. 시행 전후 사진을 보게 되면은 시행 전에는 이제 신경길이 쭉 내려오다가 4번, 5번, 5번, 6번 쪽에 좁아져 있었는데, 요걸 뚫어주기 위해서 뒤쪽에 이제 구멍 2개를 뚫어준 거예요. 뚫어줘서 그쪽 부분에 이제 누르고 있던 부분을 신경길을 넓혀줬더니 4번, 5번, 5번 꼬리뼈 쪽에도 신경길이 잘 열리게 됐고, 안쪽에 있는 신경다발들도 다리 쪽까지 잘 내려와서 환자분 이제 엉치, 허벅지, 종아리 쪽으로 저린 것도 좋아지시고, 걷다가 이제 종아리가 터질 것 같은 증상들도 좋아지셔서 네. 잘 치료된 사례라 소개해드려봤습니다. 네. 척추관 협착증을 진단받으셨던 72세 어머님의 사례를 소개해 주셨고요. 아주 예후가 좋았던 사례였습니다. 환자들마다 치료 효과는 조금씩 차이가 있을 수가 있겠습니다. 자, 이제 다음 사례 하나 더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번에는 54세 남성분의 사례인데요. 앞에 사진이랑 조금 비슷한 것 같기도 하고 두 마디가 문제가 있어 보이는데요. 네. 그래서 이분 같은 경우 이제 54세 남자 환자분이셨고, 이분 같은 경우는 한 20년 전에 이제 넘어지시면서 척추뼈가 골절이 되신 적이 있으셨어요. 그래서 네. 보게 되면은 이제 원래 척추뼈가 네모나게 생겨야 되는데 2번이 약간 찌그러진 것처럼 보이죠. 그래서 이게 척추뼈 같은 경우는 이제 팔다리뼈랑은 다르게 골절이 있더라도 뚝 부러지거나 그렇지 않고 이렇게 캔 찌그러듯이 쭉 찌그러지게 되는데, 그러네요. 2번 뼈가 찌그러져서 예전에 거기다가 더 찌그러지지 않도록 시멘트 시술을 받으셨던 분이십니다. 근데 이렇게 이제 한번 골절이 있거나 있으신 분들은 이 척추의 전반적인 구조가 좀 변하기 때문에 이 협착증이나 디스크 같은 게 더 잘 생기시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걸 받으신 후에 뭐 다시 이제 허리 통증이 생기시고 양쪽 다리 저린 증상 때문에 누워서 편히 주무실 수가 없으셨어요. 그래서 내원에서 이제 MRI 찍어봤더니 뭐 골절이 더 진행되거나 그러진 않았지만은 4번, 5번이랑 5번 꼬리뼈 사이 쪽에 협착증이 좀 심해지셨습니다. 이것 때문에 저리고 아픈 증상이 심하셨고, 요거를 해결하기 위해서 이제 단위공 내시경을 시행해 드렸습니다. 그래서 시행 전후 사진을 보게 되면은 시행 전에는 이제 4번, 5번 쪽에 특히 뒤쪽으로 항생인대가 두꺼워져서 많이 신경기를 누르고 있었는데,
이걸 뚫어주기 위해서 단위공 내시경을 통해서 뒤쪽 길을 넓혀줬고 시행 후에 보게 되면 뒤쪽의 신경길도 하얗게 열리고 안쪽에 있는 신경다발들도 잘 내려가서 환자분도 허리 아프고 그다음에 양쪽 다리 쪽, 특히 발바닥 쪽으로 시리고 저린 것도 많이 좋아지셔서 잘 치료된 사례라 소개해드려봤습니다. 네, 좋습니다. 50대 남성분의 사례 만나봤고요. 역시나 예후가 좋았던 사례였습니다. 환자들마다 치료 효과는 조금씩 다를 수가 있겠습니다. 자, 다음 사례는 68세 남성분의 사례인데요. 무거운 물건을 들다가 삐끗하셨대요. 그런 경우도 굉장히 많잖아요. 네, 그렇죠. 그래서 이렇게 무거운 물건 들다가 삐끗하시는 경우, 뭐 앞서도 말씀드렸지만 대부분 허리 염자가 많긴 한데 그런 경우는 이제 기간이 2주 이상 가지 않고 다리 쪽으로 통증이 보통은 생기지가 않아요. 근데 그 다음에 이제 다리 쪽으로 통증이 있거나 기간이 오래되는 경우는 이제 디스크가 좀 악화되는 경우가 많은데 이 환자분도 그런 경우셨습니다. 그래서 무거운 물건 든 다음에 삐끗한 후부터 허리 통증이 심해지셨고 허리만 아픈 게 아니라 오른쪽 엉치랑 다리 통증으로 저린 증상이 있으셨어요. 이분 같은 경우 이전에 굉장히 오래전에 젊으셨을 때 디스크 수술을 받으신 적이 있으셨던 분이셔요. 근데 요거에 대해서 이제 주사 치료를 몇 번 받으셨는데도 효과가 없으셨고 MRI 찍어 보니까 4번, 5번이랑 5번 꼬리뼈 쪽에 디스크를 동반한 협착증이 있으셨습니다. 그래서 이쪽 부분에 신경길이 꽉 막혀 있어서 요렇게 오른쪽으로 엉치다리 쪽을 많이 아프셨던 거고 이거를 해결해 드리기 위해서 이제 단위공 내시경을 시행해 드렸고 시행 전후 사진을 보게 되면은 시행 전에는 이제 굉장히 신경길이 내려오다가 4번, 5번, 5번 꼬리뼈 쪽에서 꽉 막혀 있었는데 이거를 뚫어주기 위해서 뒤쪽에서 이제 카메라가 들어가서 신경길을 넓혀줘서 신경길 자체도 넓어졌고 안쪽에 내려가는 신경다발들도 다리 쪽까지 잘 내려가서 환자분 오른쪽 엉치 쪽으로 아픈 통증이 사라지고 잘 치료된 사례라 소개해드려봤습니다. 네, 좋습니다. 68세 남성분의 척추관 협착증 치료 사례까지 만나봤습니다. 환자들마다 치료 효과는 조금씩 다를 수 있다는 점 다시 한번 말씀을 드립니다. 자, 이종민 원장과 함께하고 있습니다. 허리 통증, 내시경 치료를 주제로 이야기 나눠보고 있고요. 병원에 가시기 전에 혹시 궁금한 점 있으시다면 02-6677-0012번으로 전화 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지금 전화 하나 연결이 되어 있다고 하니까요. 만나보도록 하겠습니다. 여보세요? 네, 여보세요? 네, 반갑습니다. 전화 주신 분 연세 어떻게 되시죠? 저는 딸이고 상담자는 저희 아버님이신데 80세이세요. 네네. 80세 남자분. 어떻게 불편하신지 이종민 원장님과 인사 나누시고 아버님의 증상들 설명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네, 안녕하세요, 원장님. 네, 안녕하세요. 이종민입니다. 네. 네. 아버지가 네. 네, 편하게 말씀해 네. 주시면 돼요. 네네. 네. 허리가 아프신 지 한 5년 정도 이상 되셨는데 계속 주사 치료받고 하시다가 안 돼서 네. 이제 골시멘트 보강 시술을 받으셨어요. 네, 받으셨는데 또 안 좋아서 그다음에 신경성형술 시술 한번 하셨고 네. 그리고 최종적으로 척추 수술까지 하셨어요. 네. 그게 지금 한 3년 정도 지났는데 네. 그 무렵에 이제 수술할 무렵에 이유가 그 시멘트 보강술 할 때 시멘이 흘러가지고 신경을 눌리는 증상이 있다고 그러시더라고요. 척추 수술할 때. 네. 수술을 하면서 이제 그걸 최대한 제거를 하긴 했는데 그 부분이 완벽하진 않아서 좀 뭐 추후라도 이렇게 조금 눌림 증상이 있으면은 안 좋을 수 있다는 얘기는 듣긴 했는데 네. 일단 두고 보자고 하셨어요. 그때 네. 원장님 이제 수술하신 원장님이. 네. 그래서 지금 이제 시간이 지나긴 했는데도 계속 그 통증이 유지가 되고 해서 뭐 병원 가까운 병원에서 지금 뭐 물리치료라든지 이런 건 하고 계시는데 회복이 계속 안 되고 증상이 더 안 좋아지시는 것 같아서 뭔가 다른 방법을 찾던 중에 이제 방송을 보게 됐어요. 네. 그래서 이제 수술을 하신 상태인데도 이게 해당이 되는 시술인지 가능한 건지 그게 궁금해서 전화드려봤습니다. 네, 전화 잘 주셨고요. 그러면은 이제 시멘트 시술도 받고 수술도 받으셨다고 했는데 그거 받기 전에 증상은 주로 어떤 증상이 있으셨어요? 협착이죠. 그러니까 허리가 아프셨나요? 아니면 다리 쪽 저린 게 좀 심하셨나요? 허리가 주로 아프셨어요. 허리가 주로 아프셨고 네네. 지금도 그럼 허리가 주로 아프신 거예요? 네네, 허리에서 다리 쪽으로. 허리에서 다리 쪽으로 좀 네네. 아프신 게 있고 그러면 혹시 시멘트가 뒤로 좀 새서 신경을 눌렀다고 했는데
네네. 시술 받고 통증이 더 심해지셨었나요? 그럴 때? 그때 시술 받고는 엄청 심해지셨어요. 엄청 심해지셨었고 네네. 그 수술은 혹시 어떤 수술 받으셨는지 아시나요? 수술은 그 나사 못 닦는 거라고 하나요? 아, 네, 유압 수술 받으셨고. 네네. 아, 예. 그래서 말씀을 잘 해주셔가지고 제가 정리해서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은데 일단은 이제 허리 쪽에 골절이 있으셨던 분 같아요. 압박 골절이 생기셔가지고 그쪽에 이제 시멘트를 채워 넣는 시술을 받으셨는데 안타깝게도 이제 시멘트가 좀 뒤로 새어 나와가지고 신경기 쪽을 좀 막아서 그것 때문에 이제 신경이 많이 눌려가지고 오히려 시술 후에 허리 통증도 더 심해지시고 다리 저림 증상도 생기셨던 것 같은데 이거를 해결하기 위해서 이제 그쪽 뒤쪽 부분에 유압 수술까지 받으신 상태 같습니다. 네, 유압 수술을 받고도 지금 아직도 허리가 아프시고 다리 쪽 저림 증상이 남으신 상태신데 이렇게 수술하고도 이제 통증이 있는 경우 가장 중요한 게 이제 수술 전과의 비교인데 수술 후에 더 심하게 아픈다고 하면은 그거는 이제 좀 문제가 있을 수가 있는 거죠. 그래서 이렇게 문제가 있는 경우는 이 적합한 수술이 아니었거나 아니면은 이제 눌리는 부분을 완전히 다 풀어지 못하는 이제 부족하거나 요거 둘 중에 하나고 그게 아니라 수술 전보다 이제 좀 비슷하거나 아니면 좀 나아지긴 했는데 아직 좀 남아 있다 하는 경우는 이제 수술 후에 뭐 유착 같은 게 생기면서 좀 아프신 경우가 있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정확한 거는 다시 수술 후에 이제 신경이 눌리는 정도란 요거를 영상을 한번 확인해 봐야지 명확히 말씀드릴 수 있겠지만은 두 가지 경우 다 뭐 눌리는 부위가 좀 남아 있는 경우는 뭐 단일공 내시경을 통해서 그 눌리는 부위를 해결해 줄 수 있는 치료가 될 수가 있고 그게 아니라 뭐 이제 수술 후 유착 때문에 좀 많이 불편한 경우는 뭐 유착만 풀어주는 시술 같은 것도 가능하니까 이런 치료법이 가능한 병원에 가셔서 다시 한번 평가를 받아보시고 그다음에 치료를 받는 거를 추천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지금 상담 아주 꼼꼼하고 자세하게 잘 말씀해 주셨거든요. 이 부분 참고하셔서 치료 계획 잘 세워보셨으면 좋겠습니다. 계속해서 상담 전화는 활짝 열려 있습니다. 026677-0012번, 026677-0012번으로 전화 주시면 되겠고요. 지금처럼 직접 전화 연결이 혹시 부담스러우신 분들은 사연만 남겨주셔도 상담을 도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이제 전화상이다 보니까 저희가 보다 명확하게 진단을 내려드리는 데는 어느 정도 한계가 존재할 수 있다는 점 꼭 기억해 주세요. 자, 저희는 계속해서 예후가 좋았던 단일공 내시경 치료 사례 만나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번엔 67세 남성분의 사례네요. 네. 이분 같은 경우에는 이제 예전에 10년 전쯤에 4번, 5번 쪽에 척추 협착증이 심해서 거기에 유압 수술을 받으셨어요. 그래서 유압 수술을 받으시고 뭐 그럭저럭 잘 지내시다가 한 5년 전부터 양쪽 다리 통증이 있고 이게 점점 심해져서 종아리 앞쪽 부분으로 통증이 좀 심해지셨습니다. 그래서 여기에 대해서 이제 주사 치료를 받았지만은 뭐 통증은 지속되셨고 한 달 전부터는 이게 통증이 너무 심해지셔서 다시 한번 평가를 받기 위해서 오셨던 분이시고 그래서 MRI를 찍어봤더니 4번, 5번 쪽은 이제 전에 수술을 받으셔서 신경길이 잘 열려 있는데 3번, 4번 쪽에 이제 또 협착이 생기셨어요. 그래서 이런 분들이 은근히 좀 계십니다. 그래서 척추 유압 수술 같은 경우는 이 수술 받은 분절은 재발이 없는 수술이긴 한데 원래 척추가 5분절이 이렇게 움직이던 거를 한 분절을 붙여놨기 때문에 다른 분절에서 좀 많이 움직여줘야 되거든요. 그러다 보면 이제 인접 분절에서 퇴행성 변화가 좀 빨라지는 경우가 있어요. 그래서 이분도 4번, 5번 인접 분절인 3번, 4번 쪽이 퇴행성 변화가 있으셨던 분이고 이런 경우 예전에는 이제 4번, 5번에 나사못이 들어 있었기 때문에 3번까지 나사못을 연장하는 수술을 많이 했는데 뭐 그렇게 큰 수술을 하기보다는 신경이 눌리는 부위만 풀어주는 단일공 내시경으로 해결을 해드리기 위해서 단일공 내시경을 시행해드렸고 시행 전후 사진을 보게 되면은 시행 전엔 이제 4번, 5번 위에 3번, 4번 쪽에 협착이 심하게 있었는데 그 부분은 이제 카메라를 넣어서 뒤에만 이렇게 신경을 넓혀준 거예요. 넓혀줬더니 3번, 4번 쪽도 신경계 잘 열려서 안쪽에 있는 신경다발들도 잘 내려가고 환자분도 허리 엉치 쪽으로 아픈 통증이 뭐 나사못 연장술 없이 잘 치료된 사례라 소가에 들어봤습니다. 네, 좋습니다.
자, 예후가 좋았던 67세 남성분의 사례 만나보셨고요. 환자들마다 치료 효과는 조금씩 차이가 있을 수가 있겠습니다. 자, 다음 사례 또 만나보도록 할게요. 이번에는 53세 여성분의 사례이고 주사 치료도 많이 받으셨고 시술도 받아보신 적이 있으시네요. 네. 그래서 이분은 이제 53세 여자 환자분이셨고 이제 4번, 5번 쪽에 협착증이 좀 있으셔가지고 이전에 이제 한 5년 전쯤에 척추 쪽으로 시술을 받으셨어요. 근데 시술을 받았는데도 뭐 조금 좋아지긴 했지만은 다시 통증이 반복되셨고 이거에 대해서 이제 주사 치료를 계속 받으셨는데 통증 자체는 지속적으로 있었습니다. 근데 이 통증이 뭐 누워 계시거나 쉬시면은 견디시면 한데 이게 돌아다니시거나 걸으시면은 다리가 너무 저리셔가지고 잘 돌아다니기 힘드셨고 이분 같은 경우 원래 취미가 이제 등산이셨는데 등산만 가면은 허리가 너무 아프니까 등산도 못 가시고 그래도 뭐 또 집에 있으면 좀 그럭저럭 잘 지내시니까 집에만 계시다 보니까 약간은 좀 우울감까지 빠지셨던 분이시에요. 그래서 내원에서 이제 MRI 찍어봤더니 역시나 이제 4번, 5번 쪽에서 협착증이 좀 심하게 있으셨고 네. 이거는 이제 시술로는 좀 힘드신 상황이라서 단위공 내시경을 시행해 드렸습니다. 그래서 시행 전후 사진을 보게 되면은 시행 전에는 이제 4번, 5번 쪽에 신경끼리 꽉 뒤쪽에서 누르고 있었는데 이거를 넓혀주기 위해서 뒤쪽으로 카메라 넣고 신경을 길을 확장을 해줬더니 네. 신경길도 넓혀지고 안쪽에 있는 신경 다발도 다리 쪽까지 잘 내려가서 환자분 이제 뭐 걷거나 이럴 때도 전혀 불편감이 없으시고 등산 같은 것도 다시 다니시게 돼서 처음 우울한 기분도 좋아지시고 이전처럼 다시 활동적인 생활을 할 수 있어서 잘 치료된 잘 치료된 사례라 소개해드려봤습니다. 네, 좋습니다. 확실히 치료 전과 후 신경이 지나가는 길이 좀 넓어진 걸 눈으로 확인해 볼 수가 있었습니다. 자, 환자들마다 치료 효과는 조금씩 다를 수 있다는 점 계속해서 좀 말씀을 드리고요. 허리 통증은 치료해도 안 나는 게 아니라 이제 정확하게 좀 적절한 치료를 받지 못해서 낫지 않는 경우도 많은 것 같다는 생각이 다시 한번 드는데요. 다음 사례 하나 더 살펴볼게요. 네. 그래서 이번 환자분 같은 경우도 이제 53세 여자 환자분이셨는데 이제 허리 쪽이랑 왼쪽 엉치 다리 쪽으로 통증이 주로 있으셨고 이게 점점 시간이 지남에 따라서 왼쪽 발바닥 감각이 둔해지는 증상이 있으셨습니다. 그래서 여기에 대해서 이제 주사 치료만 계속 받으셨는데 효과가 점점 짧아지셨고 효과가 없으셨어요. 그러시다가 이제 왼쪽 다리 쪽으로 힘이 약간 빠지는 증상이 동반이 되셔서 그때 내원하셨는데 내원해서 이제 MRI 찍어보니까 3번부터 꼬리뼈까지 협착증이 세분절에서 굉장히 좀 심하게 있으셨거든요. 그래서 이런 경우는 뭐 주사 치료만 반복을 하다 보면은 오히려 이제 더 나빠질 수가 있어요. 그래서 요 시기를 놓치지 않고 치료받는 게 중요하다. 다시 한번 말씀드릴 수가 있고 이걸 해결하기 위해서 이제 단위공 내시경을 시행해 드렸습니다. 그래서 시행 전후 사진을 보게 되면은 시행 전에는 이제 3번부터 꼬리뼈까지 협착증이 세분절에 있어서 신경 다발들이 이제 잘 못 내려가고 있었는데 요거를 해결하기 위해서 구멍 3개 뚫어서 뒤쪽으로 신경길을 열어줬더니 안쪽에 있는 신경 다발들도 다리 쪽으로 잘 내려가서 환자분 이제 허리 아프시고 이제 엉치 다리 쪽 저린 거는 금방 회복이 되셨고 이 근력이 떨어진 거는 이제 근육이 좀 빠진 상황이었기 때문에 돌아오는 데 시간이 보통은 걸린다. 최소 한 3개월에서 6개월 정도 걸리는데 다행히 환자분 근력 떨어진 것도 좋아지셔서 잘 치료된 사례라 소개해드려봤습니다. 네, 좋습니다. 53세 여성분의 사례였고요. 역시 척추와 협착증 앓으셨고 치료를 잘 받고 예후가 좋았던 사례 만나봤습니다. 환자들마다 치료 효과는 다를 수 있겠고요. 어떤 치료든 치료 방법을 결정하기 전에 반드시 신중을 기해한다는 점 꼭 기억해 주시기 바랍니다. 자, 이번에는 또 문자로 사연이 접수가 됐는데요.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화면 보여주세요. 네, 70대 아버님께서 전화를 주셨어요. 7년 전에 허리 협착증으로 수술을 받았고 최근에 이게 재발했습니다. 라고 전화 주셨고 재수술만큼은 좀 피하고 싶다. 이런 답답한 마음에 전화를 주신 것 같거든요. 네. 그래서 70대 남성분이시고 아마 7년 전에 협착증으로 수술을 받으셨다고 했는데 협착증도 뭐 수술이 여러 가지가 있지만은 이렇게 재수술을 피하고 싶다 말씀하시는 분들은 대부분 이제 유압 수술을 받으신 분들이 네. 많이 계세요. 그래서 재발했다고 하는 거는 이 유압 수술은 뭐 그 분절에서의 재발은 없고 그 위에 분절에서 이제
인접 분절 퇴행 때문에 된 경우가 많은데 이런 경우 재수술이라면 연장 수술을 많이들 얘기하는데 이거는 피하고 싶다 하셨는데 최근에는 이제 위액 분절에 이제 협착이 또 생기더라도 연장 수술을 꼭 받지 않더라도 그 눌리는 부위만 터주는 간단한 수술들이 많은 치료법이 굉장히 많기 때문에 꼭 지금 재수술 때문에 치료 자체를 미루지 마시고요. 꼭 재수술해야 되는 거 아니니까 다른 치료법이 많으니까 그거를 지금 평가를 받고 치료를 받는 거를 추천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좋습니다. 자, 계속해서 저희는 상담 전화가 활짝 열려 있습니다. 02-6677-0012번, 02-6677-0012번으로 전화 주시면 이 허리 통증과 관련된 여러분의 고민과 궁금증 속 시원하게 해결해 보실 수가 있겠고요. 직접 전화 연결이 좀 부담스러우신 분들은 사연만 남겨주셔도 저희가 상담을 도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종우 원장님과 함께하고 있고 저희 지금 전화 하나 연결이 되어 있다고 하니까 바로 만나보도록 하겠습니다. 여보세요? 예,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네, 예, 예. 아버님 연세 어떻게 되세요? 예, 저는 81살인데요. 네, 지금 80대시라고 하셨고 어떤 부분이 좀 가장 좀 불편하셔서 전화 주셨는지. 예, 그저 허리 예. 수술을 3번을 했습니다. 네. 3번을 하고 네, 내시경 시술을 1번 하고 네, 그래도 허리가 계속 아파서 뭐 걸음을 잘 못 걷겠어요. 근데 정말 발가락까지 이렇게 저리고 이러거든요. 예, 그래서 이걸 어떻게 고칠 수가 없나. 지금 뭐 아무 딴 데 갔어도 뭐 여기 해봐도 맨날 같이 주사도 꼬리뼈에다 주사도 맞아봤습니다. 네, 네. 예, 주사도 한 3번 맞고 또 1년 있다가 또 3번 맞고 이래도 안 되더라고요. 지금 그러면 제일 아프신 데가 허리가 심하세요? 아니면 다리 쪽 통증, 저리고 이런 게 불편하세요? 이제 허리가 아프니까 네. 허리를 쭉 피면 조금 덜한 것 같은데 네. 허리가 아프니까 지절로 자꾸 꼬부러져요. 걸음 걸을 때. 꼬부러지시고. 그러니까 걸음을 더 못 걷겠어요. 걸으면 걷기가 힘드시고. 예. 허리를 쭉 펴면 그 걸음걸이가 조금 나아지는데 그러니까 허리가 아프니까 지절로 자꾸 꼬부러지니까 네, 네. 걸음을 점점 더 못 걷겠고 그래서 지금 아주 도저히 이거 배길 수가 없는데 어떻게 될는지 모르겠어요. 그 지금 허리 수술 3번 받으셨다고 하셨잖아요. 예. 그 언제 받으신 거예요, 수술은? 한 5년 안으로 다 받았어요. 5년 안으로 다 받으신 거예요? 예. 한 번 수술을 한 뒤에 1년 있다가 또 재발돼가지고 또 했고 또 해가지고 안 되니까 또 했고 그 또 수술은 하고 이렇게 해버리고. 수술은 어떤 수술 받으신지 기억하시나요? 예? 수술은 어떤 종류 수술 받으셨어요? 뭐 몸 안에 나사몬 넣는 수술 받으신? 예. 지금 한 번은 제일 첫 번에 이제 수술을 했는데요. 네네. 나사볼을 아예 많이 박았어요. 그래가지고서 이제 집에 퇴원해가지고 집에 와서 몸조리 하고 있고 그러니까 그래도 안 낫더라고요. 계속 아프고 그래서. 네. 다음에 이제 또 병원에 또 갔어요. 딴 병원으로 갔어요. 네. 딴 병원을 갔더니 거기서 뭐 4번, 5번 뭐 거기 어디 잘못됐다고 이러면서 거기서 수술을 해라 그러더라고요. 네. 그래서 이제 거기서 수술을 했는데 그런데 또 안 돼. 재발 또 했어요. 그래가지고서 거기 이제 수술을 받는데 그 병원을 또 갔더니 밑에 허리 밑에 나사 박은 걸 빼고 네. 아주 수술을 다시 해야 된다 이러더라고요. 그래서 그게 뭐 아주 힘든 수술이라 그러더라고요. 그래서 아이고 뭐 할 수 있으면 해주면 좋겠는데 이랬다니까 이제 수술을 또 했습니다. 거기 네네. 빼고. 예. 그러면 빼고, 이제 빼고 이제 수술하고 또 다시 박았어요 그걸. 네네. 아유. 예, 그렇게 하고 나는데도 뭐 지금 뭐 낫지도 않고 말이에요. 지금 계속 이렇게 허리가 아파서 뭐 걸음을 띠뚝하고 이렇게 걸으니까 아주 죽을 지경인데 이걸 어떻게 좀 네. 그러면 수술 받기 전에는 주된 아픈 게 허리 쪽이 그때도 허리가 아프셨나요? 예. 그때는 허리가 수술하기 전에는 다리가 흔들흔들하고 막 이러더라고요. 그래서 이거는 뭐 도저히 수술해야 되겠다 이렇게 했거든요. 가니까 이건 뭐 협착증이라든가. 네. 협착증인데 이게 네. 뭐 그래서 수술 수술 옆에 다리를 탁탁 치고 막 이랬어요. 네, 그러셨구나. 걸어가는데 그러니까 도저히 안 되는 게 네. 그래서 제일 첫 번엔 그래서 수술했어요.
네. 그리고 수술은 끝나시고 나서 다리 쪽으로는 괜찮으셨고요. 아니 그래도 알겠습니다. 그래서 같았어요. 예. 예, 아버님 말씀을 잘 해주셔서 정리해서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은데 일단은 이제 협착증이 굉장히 심하셔가지고 허리 쪽 통증도 심하셨고 그리고 다리 쪽으로 내려가는 통증이 심하셨을 것 같아요. 그래서 거기에 대해서 이제 유압 수술을 한번 받았는데 이 유압 수술 한 아랫 분절이 좀 문제가 있어서 연장 수술을 한번 받으신 것 같고요. 그 다음에 또 연장 수술했는데 그 연장 수술한 부위 수술이 조금 잘못돼서 빼고 다시 넣는 수술을 했던 것 같아요. 근데 수술 후에도 지금 통증이 지속되는 건데 이렇게 수술 후에도 통증이 지속되는 경우는 이제 두 가지를 생각해 볼 수가 있는데 수술 후에도 눌리는 부위가 아직 좀 덜 해결됐거나 아니면은 이제 수술 후에 신경이 수술할 때 좀 다치셔가지고 손상이 좀 동반돼 있을 수도 있어요. 그래서 물론 정확한 거는 이제 수술 후 신경이 어떻게 되는지 한번 확인해 보는 영상 검사랑 그리고 신경 손상이 있었는지 없었는지 근전도 검사를 한번 하시면은 훨씬 더 도움이 될 수 있겠지만은 만약에 이제 눌리는 부위가 아직도 남아 있다고 하면은 그 눌리는 부위를 해결해 줄 수 있는 치료를 받으시면 되고 네. 이제 눌리는 부위가 없는데 근전도 검사를 했을 때 신경 손상이 꽤 남아 있는 경우 같은 경우는 이거에 대한 이제 회복을 하기 위한 뭐 재활 치료라든가 운동 치료 같은 거 그리고 적당한 시술들을 받으시면은 지금보다는 훨씬 더 개선된 효과를 받으실 수 있겠다 말씀드릴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네, 아주 꼼꼼하게 상담 잘 도와주셨고요. 전화상이다 보니까 저희가 보다 명확하게 진단을 내려드리는 데는 어느 정도 한계가 있을 수 있다는 점 말씀을 드립니다. 어느덧 마무리할 시간이 됐는데요. 이종우 원장님, 치료를 고민 중이거나 앞두고 계신 환자분들이 반드시 알아야 할 주의사항 있다면 좀 짧게 부탁드릴게요. 네, 이제 허리 치료 같은 경우는 바로 수술적 치료보다는 이제 비수적 치료를 좀 먼저 고려하시는 걸 추천드리고요. 그렇다고 이제 효과가 없는 비수적 치료를 반복하시기보다는 효과가 없을 때는 수술적 치료도 필요할 수 있다 생각하시면 될 것 같고 이 병원마다 좋아하는 치료가 있거든요. 그래서 이 두 개 다 하는 병원에 가서 평가를 받는 걸 추천드리고 병원 한 군데 가기보다는 한 두 곳 정도 가셔서 공통된 얘기를 들으신 다음에 치료를 받는 거를 추천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자, 오늘 허리 통증을 다스리는 다양한 치료법 살펴봤습니다. 모든 치료법에는 부작용이 따를 수 있고 개인마다 치료 효과가 다르다는 점, 또 전문의와의 상담을 통해서 적절한 치료를 받는 것이 가장 좋은 선택이라는 점 꼭 기억해 주시길 바랍니다. 지금까지 이종미 원장님과 함께했습니다.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건강 매거진 외도 굿닥도 함께 하셨고요. 실시간 시청자 상담은 생방송 도중에만 가능합니다. 이 점 꼭 기억해 주시기 바랍니다. 함께 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